이번 시간에 살펴볼 인물은 지채문입니다. 고려사 지채문 열전에 따르면 그는 오늘날의 황해북도 봉산군 사람으로 현종 제2원년인 1010년의 중랑장으로 보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요나라의 황제인 성종이 무려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하면서 제2차 요일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요나라군이 침략했다는 보고를 받은 고려의 8대 왕 현종은 지채문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화조에 진을 친 뒤 동북지역을 방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통주 전투에서 강조의 30만 고려군이 요나라군에게 대패하자 현종은 지채문에게 다시 명을 내려 동북면 군사들을 이끌고 서경을 구원토록 했죠. 한편 당시 서경성의 내부 사정은 매우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통주 전투에서 요나라군에게 포로로 잡힌 노일한 자가 요나라의 앞잡이가 되어 요나라 사람 유경과 함께 경문을 가지고 서경으로 와서 항복을 권유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당시 서경의 책임자였던 서경 무유수 원종석은 막류들과 함께 항복한다는 표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드디어 지채문이 동북면 군사들을 거느리고 서경성에 도착했는데요. 하지만 항복을 준비하고 있던 서경 측에서는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이에 지채문과 함께 온 최창이 성 안에 있던 분대여사 조자기를 불러 꾸짖었고, 조자기는 앞서 노이와 유경이 항복을 권유하러 온 일을 설명한 뒤 몰래 성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후 지채문은 성 안으로 들어가 군대를 주둔시켰지만 서경 내의 팽배해진 항복 분위기를 뒤집을 순 없었던 모양인데요. 고려사에 따르면 성 안으로 들어간 지채문과 최창은 서경 무유수 원종석에게 노이와 유경을 억류하고 성을 굳게 지키자고 설득했으나 원종석이 이를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지채문은 최창과 은밀히 작전을 세운 뒤 원종석의 항복 표문을 가지고 요나라 군영으로 돌아가던 노이와 유경을 습격해 죽여버렸죠. 하지만 서경성 내에는 항복하려는 분위기가 여전하였고 지채문은 서경성 남쪽으로 나가 그곳에 주둔하며 성을 지켰습니다. 아무래도 서경성 내에서 항전을 주장하는 그를 배척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심했었나 봅니다. 이때 오로지 대장군 정충절만이 지채문을 따라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서경성 내에 소수의 항전파 역시 존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동북계 도순검사 탁사정이 동북면 군의 본대를 이끌고 서경에 도착하자 지채문과 탁사정의 동북면 군이 서경군의 전력을 압도하면서 그제서야 서경성은 탁사정과 지채문의 지휘하에 드디어 항전 태세를 갖출 수 있었죠. 이후 지채문은 요나라 장수 을름의 기병 1000명을 격파하는가 하면 탁사정과 함께 을름의 군대를 다시 임원영 남쪽에서 대파하여 3000명을 사살하는 대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당시 지채문과 그가 이끄는 동북면 정예군의 화력이 엄청났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임원역 전투 바로 다음 날 지채문이 다시 출전하여 요나라군을 공격하니 요나라군이 패하여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서경성의 여러 장수와 군사들이 갑자기 앞다투어 성에서 나와 요나라군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요나라군의 유인책이었죠. 퇴각하던 요나라군이 마탄이란 곳에 이르자 갑자기 방향을 돌려 고려군을 역습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요나라군을 추격하던 서경의 고려군은 결국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지채문은 급히 개경으로 돌아와 서경에서 있었던 패전 상황을 보고했는데요. 그러자 겁을 먹은 조정의 신하들이 현종에게 항복할 것을 간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직 강감찬만이 일단 남쪽으로 몽진을 떠날 것을 건의하였죠. 그리고 현종은 강감찬의 건의를 받아들여 남쪽으로 몽진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지채문이 현종에게 이렇게 청했습니다. 제가 비록 분하고 겁이 많으나 곁에 있으면서 개와 말과 같은 노고를 다하게 해주십시오. 이에 현종은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술과 음식 그리고 은한장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현종은 그날 밤 왕비들과 채충순 등의 몇몇 문신들 그리고 지채문과 50명의 호위병만 거느리고는 개경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현종 일행은 먼저 적성현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적성현의 단조역이란 곳에 이르자 갑자기 무장한 군졸인 견영이란 자가 단조역 사람들과 함께 나타나 활을 겨누며 현종 일행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채문이 말을 타고 달려가 그들에게 활을 쏘니 뿔뿔이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견영의 무리가 서남쪽 산에서 다시 나타나 현종 일행의 앞을 가로막았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도 지채문이 다시 활을 쏴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이후 현종 일행은 창화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향리가 갑자기 현종을 찾아와 이렇게 말하며 거들먹거렸죠. 주상께서는 저의 이름과 얼굴을 아십니까? 하지만 현종은 애써 못 들은 척했는데요. 그러자 화가 난 향리가 소란을 일으키고자 사람들을 시켜 하공진이 군사를 거느리고 왔다라고 소리를 지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지체문이 나서서 무엇 때문에 왔냐고 묻자 그 향리는 당시 현종을 호종 중이던 최충순과 김응인을 잡으려고 왔을 뿐이라고 답했죠. 그러자 곁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김응인 등이 모두 달아나 버렸고 오직 지체문과 최충순 그리고 송나라 출신 비화인인 주저 등만이 남아서 현종의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후 그날 밤 갑자기 적도들이 나타나 현종이 머물던 곳을 습격하려 했습니다. 이에 시종하던 신하와 환관 그리고 궁녀들까지 모두 달아났고 오직 두 왕후와 시녀 2명 그리고 승지 양엽과 충필 등만이 현종의 곁을 지켰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바로 이때 다시 한번 지체문이 나섰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지체문이 상황을 잘 살펴 대응하니 적도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자 지체문은 두 왕후를 먼저 빠져나가게 한 뒤 현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밤의 적도들은 하공진이 아닌 듯하니 신이 가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현종은 지체문도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까봐 겁이 났는지 허락하지 않았죠. 그러자 지체문은 현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만약 주상을 배반하여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하늘이 필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이후 지체문은 결국 현종의 허락을 받아 즉각 창화연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도중에 하공진과 유종을 만났고 이에 지체문이 전에 있었던 적도들의 변란을 설명한 뒤 하공진에게 따져 물었더니 그가 벌인 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이후 지체문은 하공진, 유종과 함께 현종에게 돌아왔고 현종은 그들을 접견하고 노고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하공진은 현종의 명을 받아 요나라 측의 화친을 요청하기 위해 다시 창화연으로 향하게 되죠. 다음 해인 1011년 1월 당시 현종 일행은 광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로 오던 길의 방향이 어긋났는지 두 왕후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자 이번에도 지체문이 요탄역이란 곳까지 가서 두 왕후를 모시고 왔죠. 이후 현종 일행은 광주를 떠나 이번에는 기내역이란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때 현종을 호종하던 유종이 자신의 고향인 양성현으로 가자고 청하자 현종이 기뻐하며 그곳으로 향했죠.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이후 유종 등이 두 왕후를 각기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현종을 호종하던 병사들도 모두 동쪽 변방으로 보내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자고 건의했다 하는데요. 현종의 이를 지체문에게 의논하자 지체문은 대성통곡하며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지금 임금과 신하가 길을 잃고 앙화에 걸려들어 이처럼 피난 다니고 있으니 진실로 인과의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민심을 수습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왕후를 버리고 살 길을 찾는 짓을 차마 할 수 있겠습니까? 이후 현종 일행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향하다가 어느 날 사산현이란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근처의 밭에 기러기 떼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한 지체문은 현종을 기쁘게 해주고자 곧장 말을 타고 달려나갔죠. 그리고 깜짝 놀란 기러기가 날아오르자 지체문은 몸을 뒤집어 위를 향해 활을 쏘아 기러기를 맞춰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현종이 즐거워하니 지체문은 기러기를 주워다 바치며 현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신하가 있으니 어찌 도적을 걱정하겠습니까? 이에 현종은 크게 웃으며 그를 칭찬했다고 하죠. 이후 현종 일행은 천안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현종을 호종하던 유종 등이 자신들이 먼저 다음 장소로 이동해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고 기다리겠다고 현종을 속이고는 달아나 버렸죠. 곁에서 호종하던 신하들이 이처럼 틈만 나면 도망을 가버리니 당시 현종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이후 현종 일행은 여양현에 머물렀는데 이때 현종을 호위하던 장졸들이 갑자기 동요하는 기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지체문은 현종에게 이렇게 건의했죠. 태조께서 삼국을 통일할 때 전공이 있는 사람들은 비록 그 공이 하찮더라도 반드시 상을 주었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온갖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중이오니 인심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기묘합니다. 우선 상을 베풀어 격려하도록 하소서. 이에 현종은 현안지 등 16명을 중윤으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현종 일행은 삼내역에 도착했는데요. 이때 전주절도사 조용겸이란 자가왕이 행차하였음에도 평상복 차림으로 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얼마 뒤 조용겸은 현종을 곁에 끼고 그의 권위를 빌어 위세를 부려보고자 하는 마음까지 품고는 부하들과 함께 현종이 머물던 곳으로 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체문이 병사들을 시켜 문을 굳게 지키게 하였더니 감히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죠. 이때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재밌는데 당시 지체문이 지붕에 올라가 적도들, 즉 조용겸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그러자 적도들이 그의 목소리만 듣고도 지장군이구나 하며 알아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지체문이 문을 나와 조용겸의 부하 중 한 명인 유승건을 부르자 유승건은 순순히 지체문을 따라 현종에게로 갑니다. 이후 유승건은 울면서 현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오늘 일은 조용겸이 저지른 짓이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주상의 뜻을 받들어 제가 조용겸을 불러오도록 해주시옵소서. 이에 현종이 허락했지만 그는 다시 문을 나서자마자 달아나 버렸습니다. 존재만으로도 적도들이 전의를 상실하게끔 만들다니 지체문의 포스가 장난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후 현종 일행은 나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요나라 군사들이 당도했다는 잘못된 보고가 올라왔죠. 이에 현종이 놀라 달아나려 하자 지체문은 현종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상의 행차가 밤중에 나가면 백성들이 놀라 동요할 터이니 행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염탐하여 알아본 뒤에 움직이시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송균원 등이 요나라군 진영의 화친사절로 갔던 하궁진의 보고서를 가져오자 현종은 드디어 요나라군이 철수한 사실을 알게 되죠. 이후 현종은 다시 개경으로 상경하던 도중 앞서 피난길에 들렸던 공주에 다시 머물게 되는데요. 이때 그는 지체문에게 밭 30결을 하사한 뒤 이러한 교서를 내렸습니다. 짐이 피난을 떠나 먼 길에서 낭패를 보고 있을 때 호종하던 신료들은 모조리 뿔뿔이 도망가 버렸다. 오직 지체문만이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말고기 잡는 수고를 사양하지 않았고 끝내 송죽처럼 절개를 지켰다. 그 빼어난 공훈을 생각할 때 어찌 특별히 응급을 내리지 않겠는가. 이후 현종은 개경에 무사히 돌아왔고 그를 끝까지 호종했던 지체문은 1016년 무관으로서 오상시를 겸하게 됩니다. 그리고 1026년에는 우보가를 지내다가 그 해 결국 눈을 감게 되죠. 이후 훗날 현종 다음으로 고려의 9대 왕이 된 덕종은 이러한 조서를 내렸습니다. 보상장군 좌복의 지체문은 선왕께서 남쪽으로 파천하셨을 때 홀로 충절을 온전히 지켜 으뜸가는 공훈을 세웠으니 이제 그 공훈을 조목별로 기록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권장하노라. 이처럼 지체문은 현종의 몽진 과정에서 그를 호종하던 신하들이 죄다 도망가는 와중에도 끝까지 현종의 곁을 지켰던 진정한 충신이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전장에서 크게 활약했던 인물은 아니다 보니 인지도는 생각보다 낮은 편인데요. 하지만 지체문이 여러 차례 현종의 신변을 보호하면서 나주까지 무사히 호종하지 않았다면 현종은 아마 무사히 개경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고 이후 고려의 운명은 매우 참담했겠죠. 대하사극 고려거란 전쟁에서 곧 전개될 현종의 몽진 스토리, 충신 지체문의 활약이 어떻게 묘사되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